외도민 있고 농어촌 민박업 있고 뭐 단기 임대로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괜찮은 매물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외도민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고 농어촌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고 단기 임대 방식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단 말이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지금 다 경험해봤고 경험해오고 있는 것 같아. 숙소로 운영되기 좋은 집과 실거주하기 좋은 집이 다르다는 거야. 외도민 사업자를 진행할 매물을 구할 때는 주차장은 없어도 된다. 없는 대신에 월세가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저렴하면 오히려 좋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너 전자책 안 봤지? 할머니 근데 빠마 어디서 하셨어요? 빠마 어디서 말았어? 할머니 그거 고무신 어디서 하셨어? 6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 가장 빠르게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대출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너는 그렇지 않아. 대출을 일단 받고 나서 뭐 너는 그렇지 않아. 근데 나 꼭 널 보고 해야 돼? 되게 부담스러운데? 집을 꼭 대출을 받고 나서 알아볼 필요는 없어. 집을 먼저 알아보고 그 집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매물부터 구해야 된단 말이야. 사업자가 어떻게 있는지 혹시 알아? 그치, 개인 사업자로 하면은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어떤 사업자들이 있어야 돼? 너 전자책 안 봤지? 맞아. 일단 크게 얘기하면은 외도민 있고 농어촌 민박업 있고 뭐 단기 임대로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괜찮은 매물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도민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고 농어촌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고 단기 임대 방식에 최적화된 매물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매물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해야 에어비앤비를 할 때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알려줄게. 내가 이렇게 각 사업자 각 방식마다 다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에 4년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랑 파티룸을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고 또 제주도 내려와서는 농어촌 민박업이랑 단기 임대 숙소를 9개까지 늘려서 운영을 해오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지금 다 경험해봤고 경험해오고 있는 것 같아. 어제는 또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다가구 임장을 또 다녀왔고 그리고 매일매일 전국을 임장 다니고 있는 현 시점 누구보다 공간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매물을 탐색해야 되는지 어떤 매물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거든. 각설하고 본론으로 이야기해볼게.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서 외도민 사업자로 매물을 탐색한다라고 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외부의 감성이 내부의 감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떤 뜻인지 혹시 이해됐어? 맞아. 근데 만약에 외관이 예쁜 건물이라면 외관 사진도 충분히 사진에 넣을 수가 있지. 상세 페이지 사진에. 왜 그러냐면 내부의 감성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 근데 외부의 감성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내부의 감성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 홈스타일링이랑 인테리어를 통해서. 근데 외부의 감성은 내가 걷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외관 자체가 메리트가 떨어지면 고쳐야 될 게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임차인으로서 부담감이 더 높아지는 거지. 집의 소유주라면 뭐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내부 상태가 별로여도 나는 어차피 인테리어를 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벽지가 얼마나 깨끗한지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거야. 오히려 내부는 안 좋을수록 더 좋아. 왜냐면 안 좋으면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지. 그만큼 월세가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도 더 저렴하다면 그게 나한테 더 메리트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약 벽지가 새 거고 화장실이 뭐 리모델링 돼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감성이 아닐 수 있잖아. 당연히 임대료는 그럼 그만큼 반영이 돼서 높게 형성돼 있겠지. 그럼 나한테는 이 매물은 적합하지 않은 매물인 거야. 어차피 고칠 거니까. 외도민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이 됐다고 해서 이게 결이 좀 안 맞아. 숙소로 운영되기 좋은 집과 실거주하기 좋은 집이 다르다는 거야. 수인 PD, 그러면은 내가 방금 말했잖아. 실거주 집과 숙소로 운영할 집은 접근하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매물을 탐색할 때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 어떤 관점이 달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은 맞지? 그렇지. 내가 실거주할 집은 이런 거야. 실용성, 가성비라는 워딩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거지. 숙소로 운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북박이장을 놓고 보자고. 내가 실거주할 집을 찾게 되면은 원룸이든 투룸이든 북박이장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잖아. 우리 부동산을 가서 집을 볼 때도 이 집 북박이장도 있다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숙소 운영자 관점에서는 북박이장이 애물단지로 보이는 거야. 왜냐면 북박이장으로 인해서 공간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고 숙소로 1박 2박 놀러 온 사람들이 이 북박이장을 얼만큼 효율성 있게 쓰겠냐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있던 북박이장도 떼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실거주 관점에서는 북박이장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지. 차라리 그러면
뭐냐면 붙박이장이 없고 월세가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저렴한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지. 주차장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차가 있는데 실거주할 생각이라면 주차장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잖아. 내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뭐 공영주차장 저 멀리 돼야 되고 유료주차장에 돼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잖아. 그런데 외도민 사업자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주차장이 안 필요해지는 거야. 해외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자차 끌고 여행 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차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렌트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타겟이 아닌 거지. 결론적으로 외도민 사업자를 진행할 매물을 구할 때는 주차장은 없어도 된다. 없는 대신에 월세가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저렴하면 오히려 좋다. 협상을 할 때 대책 없이 징징거리듯이 조금만 깎아주세요 제발요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든 명분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논리적이고 깔끔하잖아. 가격을 제시했는데 보니까 뭐 주차장이 없고 방도 되게 좁고 안 좋은 부분, 열악한 부분을 내가 캐치를 했어. 전달받지 못한 부분.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가격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절충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매물 볼 때 마주보는 현관문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 왜 그럴까? 맞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마주보는 현관문으로 된 숙소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 3배 정도 통계적으로 더 높대. 근데 이 통계는 내 수강생분들 통계야. 굉장히 스몰 데이터지. 숙소를 운영하다 보면 민원 신고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마주보는 현관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여러 명이서 끌고 오잖아. 그리고 문 앞에서 막 체크인 안내 메시지 이제 보면서 비밀번호 찾고 비밀번호도 몇 번 틀리고 막 그러잖아. 틀리면 신나가지고 또 웃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현관문 앞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민원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나도 매물을 볼 때는 가급적이면 마주보는 현관문은 진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배제를 해. 다음으로 내가 매물을 볼 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1층에 고깃집이 있는 집이야. 고깃집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 근데 숙소 운영자 입장에서 1층에 고깃집이 있으면 이게 환기를 제대로 못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 체크아웃하고 체크인 다음 손님을 받기 전까지 환기를 충분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연기가 이제 막 올라온다. 그러면 이 냄새가 방 안으로 배는 거야. 침구라던가 짜잘한 소품에 배는 것도 물론 좋지는 않지만 오래되고 지속이 되면 벽지에 배거든. 벽지에 배버리면 냄새가 안 빠져. 뭐 디퓨저라던가 인센스 스틱 이런 거로 택도 없어. 오히려 인센스 스틱과 돼지고기 냄새가 합해진 새로운 향이 창조되거든.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 여기까지. 김치찌개? 김치찌개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오모리 김치찌개 이런 데 말하는 거야? 순대국밥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덜. 또 소화정 괜찮고. 숯불꼼장어? 숯불꼼장어 기름 쓰지 않아? 그 숯불로 할 때 기름 쫙 빼는 거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가 외도민 매물 구할 때 좀 디테일한 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농어촌 민박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 외도민 매물은 도시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데 농어촌 민박업 매물은 시골 지역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들이 뭐 직방, 다방, 뭐 공인중개사에 안 올라와 있을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럼 이런 매물들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제 마을회관 또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거기 오는 어르신분들이 그 동네 집들 소유주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 마을회관 가서 저 집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다짜고짜 꺼내지 말고 유대관계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도움을 받기 전에. 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어. 되게 거창하게 에어드랍 하는 법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크린샷 하는 법, 영상통화 거는 법,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알려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겨주시더라고. 한번 해보자. 네, 여보세요? 할머니. 네, 누구요? 할머니 저 이 근처로 이사 온 청년인데요. 네. 이번에 그 마을 운동회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가서 조금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 근데 빠마 어디서 하셨어요? 빠마 어디서 말았어? 할머니 그거 고무신 어디서 하셨어? 그 링크 좀 보내줘. 나도 사게. 할머니가 가서 한번.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빈집일 확률도 높잖아.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빈집인 경우면 내가 이 집주인분이랑 소통을 해서 이 집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미 놀리고 있는 집이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빈집을 어떻게 찾냐? 기본적으로 우편함.
우편함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우편함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정기 계량기와 같은 계량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매물을 어디 올라온 매물만 보는 방법 말고 내가 직접 지역 커뮤니티라던가 그런 데다가 내가 찾는 매물을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주체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보지도 못했던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연락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연세 600만 원짜리 9억 있잖아. 그걸 나도 이런 식으로 구했거든. 그리고 내가 요새는 다가구 건물을 좀 보고 있거든.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제도 당일로 서울 갔다 왔지만 공쳤다. 그러네. 내가 사실 지금 앞서 항상 얘기한 게 이런 방식이었잖아. 직접 찾아가라, 직접 주체적으로 얘기해라.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었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서울에 오래된 다가구 매물이 있다, 너무 오래된 건 말고요, 적당히 오래된 거고 서울 지역에 좀 처리하고 싶은, 매도하고 싶은 다가구 건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찾고 있거든요. 물색을 하고 있어서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